뭐라고요? 한국을 없애겠다고요? 여기 중국 교수는 지금 중국에서 한국을 없애자는 의견이 오고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중국 교수는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첸 웨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연구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 연구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 분야는 아시아 각국의 경제 및 관광 정책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과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연구와 정책 분석을 수행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이해를 넓혀왔다고 자부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한국은 그저 중국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작은 나라에 불과했고 경제적으로나 관광적으로도 중국에 의존적인 국가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비해 국제적인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한국이 아무리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고 해도 여전히 후발주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제 전공 분야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중국의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도 저는 주로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의 비교를 중시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국 내 관광 정책에서 한국을 배제하거나 최소한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던 중 저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중국 교통부에서 관광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준비한 자료를 정리한 뒤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회의장에는 정부 관계자와 여러 대학의 연구진이 자리하고 있었고 중국 관광산업의 방향성과 외국인 관광객 정책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었어요. 회의가 진행되면서 중국 내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주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아왔고 특히 서구권과 일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전략이 중요시되고 있었어요.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언어 지원,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의 논의가 이어졌고 저는 이와 관련하여 저희 견해를 강하게 주장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관광객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시선을 모은 참석자들을 둘러보며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재 중국에게 가장 필요한 관광객들은 미국, 유럽, 일본 관광객들입니다. 이들은 1인당 소비액도 높으며 중국의 관광산업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관광객의 경우 소비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됩니다. 더욱이 한국은 여전히 중국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국가이며 역사적으로도 중국에 의존해온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이 한국 관광객을 위한 특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현재 중국 내 주요 관광지에는 한국어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필요한 비용 낭비일 뿐입니다. 한국어 안내판을 유지하는 것은 실질적인 관광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영어, 일본어 등 서구권과 경제적으로 더 가치 있는 국가들의 언어로 대체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미 있는 한국어 안내판도 철수하고 보다 중요한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중국 관광산업의 전략적 방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정부 관계자 몇 명은 자료를 살펴보며 제 의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으며 한국어 안내판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 주장이 나오자마자 한 젊은 여성 교수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칭화대학교의 장루이 교수로 관광경제학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녀는 침착하면서도 확신의 참목소리로 제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첸 교수님, 저는 교수님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 관광객이 중국 관광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결과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면 한국은 단순한 관광 소비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관광객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한국이 중국보다 작은 나라라고 해서 한국 관광객의 가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회의실 스크린에 띄우며 이어 말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최신 통계를 보시면 한국 관광객들의 1인당 소비액이 결코 낮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1인당 해외 소비액이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단순히 인구 수로만 따진다면 중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겠지만 관광 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느냐입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고급 호텔, 면세점, 명품 매장 그리고 체험형 관광 상품에 대한 소비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한국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을 보면 일본이나 유럽 관광객들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띄워진 자료를 바라보며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제시한 자료 속 한국 관광객들의 소비액과 방문율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제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 교수님, 물론 한국 관광객들의 소비 수준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중국은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하고 관광 정책도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서구권 국가의 관광객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관광객들의 소비력이 그만큼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중국 내 관광 정책은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보다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그 정도의 우선순위를 차지할 위치가 아닙니다. 장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관광 산업의 흐름을 단순히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한류가 확산되면서 한국 관광객들은 단순한 여행 소비층이 아니라 글로벌 문화 소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관광객들은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핵심 소비층입니다. 이미 전 세계의 여러 관광국들이 한국 시장을 타깃으로 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중국이 한국 관광객을 간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녀는 다시 화면을 넘기며 세계 여러 국가에서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주요 도시들은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맞춤형 관광 상품을 기획하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어요.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일본과 유럽이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한국 관광객들이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영향력 있는 관광 소비층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일본과 유럽에서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국에도 해당된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쉽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장 교수님, 관광 정책은 감성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교수님께서 한국이 중요한 관광 시장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중국이 현재 서구권 관광객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 때문입니다. 관광 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의 브랜드와 경제적 기여도입니다. 한국이 과거보다 성장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서구 관광객보다 한국 관광객을 더 중요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장 교수는 잠시 제 말을 듣고 생각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이 제 대답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을 방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연구자로서 한국 관련 자료를 검토한 적은 많았지만 실제로 한국을 가본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접 가보지도 않고 한국의 관광 산업을 평가하는 것은 연구자로서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께서 직접 한국을 방문해 보신다면 지금과는 다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한국을 경험해 보시고 그 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켰어요. 저는 정말 한국을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인식과 편견에 갇혀 있었던 것일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장 교수의 말처럼 세계적인 관광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다면 제가 알고 있던 사실들은 틀린 것일 수도 있었어요. 연구자로서 이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고 제가 옳았는지 아니면 장 교수의 말이 맞았는지를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방문 첫날,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며 공항 내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이 정말 한국인가? 첫인상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공항의 천장은 마치 거대한 유리돔처럼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터미널 내부는 넓고 개방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붐비지 않았습니다. 물론 관광객들은 많았지만 그들이 질서정연하게 이동하고 있어 혼잡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안내 로봇이 곳곳에서 움직이며 승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전자 디스플레이에는 다국어로 환영 메시지가 표시되고 있었고, 심지어 중국어도 깔끔하고 정확하게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입국 심사장으로 이동하세요. 로봇이 친절한 목소리로 말을 하며 공항 이용객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중국에도 대형 공항들이 많지만 이 정도로 체계적이고 미래적인 곳이 있었던가? 서울에서 머무르는 동안 저는 수많은 경험을 했고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연이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공항에서 받은 인상이 강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단순한 첫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실제로 세계 최첨단 수준의 도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이동수단은 지하철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대중교통 정보를 검색하던 중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앱 하나만으로도 완벽하게 안내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단순히 노선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도착 예정 시간과 혼잡도까지 표시되었고 노선별 최적의 환승 경로까지 자동으로 추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이용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개찰구 앞에서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그리스 시스템? 자동 개찰구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교통카드를 태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되었고 요금은 자동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중국에서도 QR코드 결제나 모바일 교통카드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물리적으로 태그를 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있었어요. 이건 중국보다 앞선 수준이다. 지하철 내부로 들어서면서 또 다른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닥과 벽은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차가 도착하자 저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공기가 신선했습니다. 스크린에서는 광고 대신 날씨 정보와 실시간 도로 상황이 표시되었고 열차가 언제 도착할지 초 단위까지 안내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앞선 것이 아닐까. 그동안 미국과 유럽의 여러 도시를 방문하면서 대중교통 시스템을 경험했지만 한국처럼 자동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곳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지하철은 오래된 시설이 많고 여전히 사람이 직접 개입해야 하는 요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이 개입하는 부분이 최소화되어 있었고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지낸 지 며칠이 지나자 저는 이 도시가 단순한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화적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명동 거리를 거닐며 저는 그동안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한류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어요. 명동은 말 그대로 국제적인 관광지였습니다. 거리 양옆으로 늘어선 화려한 상점들과 활기찬 분위기는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어느 도시와도 달랐습니다. 네온사인이 빛나는 대형 화장품 매장에는 이미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이 제품을 구매하며 서로 감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길을 따라 조금만 걷자 명동의 길거리 음식점 앞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인 관광객이 떡볶이를 먹으며 감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인도에서 온 듯한 관광객들이 김밥과 호떡을 사서 즐기는 모습도 보였어요. 독일인 커플은 처음 접하는 음식이 신기한 듯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관광지 아닌가? 그동안 저는 한국을 아시아의 한국과 그저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 이렇게까지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은 그러한 저희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어요. 거리를 조금 더 걷다 보니 이번에는 한류 팬으로 보이는 남미 관광객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명동의 한 대형 K-팝 굿즈 매장에서 BTS와 블랙핑크의 공식 상품을 구매하며 환호하고 있었어요. 이걸 꼭 사고 싶었어. 드디어 손에 넣었어.
그들은 서로 기념사진을 찍고 행복한 표정으로 쇼핑백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매장 한편에서 K-팝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열광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정말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 단순히 한국 내에서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찾아오고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여러 국가의 문화적 흐름을 분석해왔지만 한국의 문화가 이 정도로 글로벌한 현상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충격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시스템과 시민의식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선 공공장소에서의 질서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명동 거리뿐만 아니라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심지어 공항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고 있었어요. 줄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듯한 분위기였고 새치기를 하거나 불필요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저는 한국 시민들의 높은 질서 의식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해진 승하차선을 지키며 차례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열차가 붐빌 때도 사람들이 서로 밀치거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중국에서 볼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자면 중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종종 혼잡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줄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고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리의 청결함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요소였어요. 저는 일부러 거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지만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쓰레기통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으며 대부분 분리수거를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경제 발전의 결과가 아니라 시민의식의 차이인가? 이런 수준의 시민의식을 가진 한국인들이 관광객으로 방문한다면 그 나라의 관광 인프라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중국을 방문하면 공공시설 유지 관리도 훨씬 쉬워질 것이다. 그동안 저는 한국 관광객이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수준 높은 관광객이냐가 관광산업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관광객을 전 세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 단순한 감정적 논리가 아니라 충분한 경제적 이유가 있는 주장이다. 한국은 단순한 관광 소비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소비력은 이제 세계적인 수준이었고 한국인들은 단순히 돈을 쓰는 관광객이 아니라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존재였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은 소비 패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보편화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한국 방문이었지만 저는 이제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오히려 중국이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할 정도다. 한국은 단순히 성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소비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 잡고 있었고 한국 관광객들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세계적인 고객으로 대우받아야 할 가치가 충분한 존재였어요. 이 모든 사실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 이전의 회의에서 한국 관광객을 깎아내리고 한국어 안내판이 필요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제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객관적인 분석을 내세우며 정책적 방향을 주장했지만 정작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편견으로 가득한 의견을 펼쳤던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근거로 한국을 평가했던 것인가?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중국의 관광 산업이 서구권과 일본에 집중해야 한다고 믿었고 한국은 여전히 중국에 의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과거의 데이터를 맹목적으로 신뢰했고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연구자로서 저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잘못된 주장을 했던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마침 다시 한번 교통부에서 관광산업과 관련된 회의가 열린다는 공지가 나왔고 저는 그 자리에서 지난 회의와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당일, 저는 회의장으로 들어서면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참석자들은 여전히 익숙한 얼굴들이었고 몇몇은 저를 보며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장 루이 교수는 저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드디어 한국을 다녀오셨군요. 어떤가요? 생각이 좀 바뀌셨습니까?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가볍게 웃었어요.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된 후 드디어 외국인 관광객과 관련된 정책이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저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고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회의에서 했던 저희 주장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전 회의에서 한국 관광객들이 중국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한국어 안내판이 불필요하며 차라리 다른 언어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한국을 직접 경험하면서 한국의 소비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한국이 단순한 관광 소비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소비 트렌드를 선도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회의장 내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이전 회의에서 제 주장에 동의했던 일부 참석자들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반대로 장 루이 교수와 몇몇 전문가들은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한국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안내판을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관광객들이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이제 한국을 경쟁자로 보기보다는 관광 산업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연구자로서 더 이상 편견에 갇혀있지 않고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발언을 마치자 회의장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이내 몇몇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장 루이 교수는 저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짧게 그렇게 말하며 웃었고 저는 살짝 머쓱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장 루이 교수는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많은 걸 보고 오신 것 같네요. 역시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연구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배웠습니다.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것, 그리고 직접 경험하는 것.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날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가진 학자로서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무지한 생각과 편협한 사고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